중국 주식시장에서도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정의도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증시에서는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팔아도 주가가 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베이징나우에서는 중국의 메타버스 산업 현황과 주식들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몇 번 소개해드렸던 증권정보업체 둥팡차이프는 수백 개의 테마주 지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80개의 종목을 묶어서 지난 9월부터 메타버스 테마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했고요. 1000에서 시작한 지수가 지금은 1700을 넘었습니다. 2달 반 동안 70% 넘게 오른 거죠. 그만큼 중국에서도 관심이 뜨겁다고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간단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비슷한 걸 대보자면 영화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니오가 깨어나기 전까진 살던 세계가 사실은 가상의 세계였는데 그 세계에서 사람들은 아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했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1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상상력을 아주 많이 구현한 영화인데 저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또 와우나 리니지 같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게임 속 세계를 생각해 보시면 메타버스가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세상일 것 같기도 합니다. 메타버스가 구현되는 방식으로는 크게 서너 개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포켓몬고 같은 증강현실이 있고요. 아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가상현실도 있습니다. 실제 세계를 압축해 놓은 구글 어스 같은 지도도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일상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공간도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기술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에선 소프트웨어 기술이 뛰어난 인터넷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메타버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최근에 자본금 1000만위안, 약 18억 5천만 원을 들여서 메타버스 자회사 위엔징 성성을 설립했습니다. 바이두도 올 연말에 메타버스 서비스 C랑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C랑 한국식으로 읽으면 희양인데 희망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C랑은 소림사도 그 안에 있는 중국 스타일 메타버스라고 하고요. 동시에 10만 명이 접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개일인 오늘 27일에 C랑에서 AI 개발자 대회인 크리에이트 2021도 연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도 메타버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이용자가 12억 명에 달하는 메신저 서비스 위챗을 갖고 있고 또 세계 최대 게임 회사이기도 합니다. 게임 회사답게 현재 가장 핫한 메타버스 게임 회사인 로블록스와 중국 내 판권 독점 계약을 맺고 합작 회사도 만들었습니다. 텐센트는 지난 9월에 QQ 메타버스, QQ 뮤직 메타버스 같은 메타버스 관련 상표를 100여 개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틱톡과 틱톡의 중국판인 더우윈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는 로블록스의 경쟁사인 리월드라는 회사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주식 투자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부분이 정부 규제 리스크죠. 메타버스는 가뜩이나 실체가 아직 모호한 개념인데 여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몰리고 하는 상황이어서 당국에서 경고음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어떤 신산업이 나왔을 때 일단 지켜보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주로 투기나 도박, 돈 세탁 같은 부작용에 주의를 주는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관영 매체 중에 하나인 증권15는 요즘 메타버스 거품론 기사를 심심찮게 내놓고 있습니다. 다 요약하면 메타버스 테마로 묶인 종목들 중에는 실제 기술이 별로 없는 기업들이 있다. 그리고 원론적으로 테마주라는 게 실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테마 자체가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종류입니다. 대표적인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는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특히 가상 부동산 거래가 돈 세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메타버스 안의 부동산은 대부분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는데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메타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히려 기술 개발은 장려하는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손 놓고 있다가 메타버스도 미국 기업판이 될 수 있으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은 해야 될 것이고요. 다소 이 애매한 분위기에서 지난 11월 초 텐센트의 사장인 류츠핑이 애널리스트 미팅에서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메타버스 서비스를 허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룰을 따라야 하는 만큼 해외 메타버스 서비스와는 다를 것, 이런 단서를 붙이긴 했습니다. 텐센트는 지금 중국 당국한테 목줄이 꽉 잡힌 상태인데 사장이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중국 모바일 통신협회 산하의 메타버스 산업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정부 허가가 나왔고 10월 11일에 발족을 했는데요. 허가가 나왔다는 것만 봐도 당국의 방침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급단체인 모바일 통신협회부터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폼 같은 국유기업 중심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중국에서 주목받는 핵심 메타버스 테마주들을 좀 보겠습니다. 생소한 종목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 종목들을 찾아본 건 대체 어떤 종목들인지 궁금해서지 꼭 여기에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제가 좀 소심해서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들에는 잘 투자를 하지 않고요. 또 다른 분들께 잘 권하지도 않습니다. 메타버스 테마주 중에 시총이 좀 되는 기업으로는 무선통신 기술 기업인 고어텍이랑 광학기술업체 란스커지 정도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이고요. 애플의 협력사이고 또 선전증시 상장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국의 메타버스 테마 중에 실체가 좀 있다고 하면 거의 IT 부품주들이고요. 선전증시에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고어텍은 중국식으로 읽으면 껄이고요. 종목 코드가 002241입니다. 란스커지는 종목 코드가 300433인데요. 이렇게 3으로 시작하는 종목들은 선전증시에서도 창예반에 소속돼 있어서 외국인 투자는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중국에서 메타버스 대표 테마주라고 하면 꼽는 게 완메이스지, 퍼펙트 월드라는 종목하고 메이성원화, 미성문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완메이스지는 한국식으로는 완미세계, 완전 아름다운 세계고요. 종목 코드는 002624입니다. 완메이스지 대표 게임 이름도 완메이스지입니다. 한국에서는 완미세계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대표 수출 게임이라고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메이성원화는 문화 관련 지식재산권 기업이라고 하는데 실제를 보면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관련 캐릭터를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캐릭터랑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서 그걸로 장난감 같은 걸로 사업을 확대하는 이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서는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선두주자로 꼽힌다고 합니다. 테마주니까 아주 당연히 메타버스 이름만 걸어두고 주가가 급등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전주시 상장사인 중칭바오 GQ게임스라는 회사는 지난 9월 초에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류 업체랑 손을 잡고 메타버스 안에서 술을 만드는 게임을 시작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6위안이던 주가가 한때 40위안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좀 떨어졌고요. 종목 코드는 300052입니다. 고양이를 소재로 하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타무마오라는 회사도 비슷한 시기에 메타버스 게임을 기대하는 고객층을 충분히 확보했고 개발 전담팀도 구성했다 이렇게 밝힌 다음에 주가가 3위안에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종목 코드는 300459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메타버스가 소비자들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대세라는 의견도 역시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은 메타버스가 거품이냐 아니냐, 실체가 있냐 없냐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면서 테마도 생명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은 많이 뛰고 어떤 종목은 상장 폐지 수준으로 가고 할 텐데 여러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 대상을 골라보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